안녕하세요. 수전노인 종합복지관 1인 가치 부엌을 위한 비대면 쿠킹 클래스 5번째 시간 변은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지요? 오늘은 중국 요리 중에 하나인 버섯 유산슬과 함께 곁들이면 좋을 양배추 간장 초절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래 유산슬은 육류와 해산물을 가늘게 채 썰어 볶은 후 걸쭉하게 만든 요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여러가지 버섯을 주재료로 넣어서 버섯 유산슬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맛을 자랑하는 버섯은 면역력 향상과 항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식재료입니다. 또한 오늘 준비된 이 버섯들은 모두 칼슘과 비타민 G가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등등의 이로운 점이 참 많습니다. 버섯을 듬뿍 넣어가지고 오늘 버섯 유산슬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다시마부터 해서 물에다가 우려주시면 되세요. 10cm, 10cm 정도의 네모난 사과 다시마가 2장이 배분이 되는데요. 이거를 물 1컵 정도의 이런 컵을 사용해서 혹시 이런 컵이 없으시면은 이런 종이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 200ml 정도 되는 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마 1장을 넣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시면은 다시마의 그런 맛이 우러나서 다시마 육수가 되세요. 그거를 사용하실 거니까 미리 불려놓고 고기 먼저 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마늘을 잡기 위해서 마늘 1큰술 넣고요. 맛술 1큰술 그리고 간장으로 반 큰술이나 1큰술 좀 안되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섞어주세요. 지금 들어가는 버섯 중에 마른 모기버섯이 있어요. 모기버섯은 조금 5g 정도니까 이 정도 양을 물에 불리시면은 이렇게 많이 불어나거든요. 한 주먹이 안 되는 양을 불려주시면 되세요. 1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이렇게 충분히 불려지니까 이 상태에서 불린 상태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버섯에 이 밑둥이 있어요. 이 밑둥이 조금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준 다음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실게요.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는 먼저 파부터 썰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모기버섯을 제외하고는 가늘게 채 썰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길이는 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2-3마디 정도 하면은 4cm에서 5cm 정도 되거든요. 파는 전체를 4등분을 해주실 거예요. 4등분을 한 다음에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를 준비하고 길이대로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경채 겉종을 잘라내고 너무 넓은 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세요. 버섯은 새송이 버섯과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요. 물로 이렇게 씻지 않는 이유는 버섯 특유의 맛과 또 항암 성분이 되는 영양 성분들이 물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로 씻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만 행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표고버섯의 밑둥을 자르고 또 마찬가지로 한입 크기로 편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새송이 버섯은 그냥 편썰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잘게 채 썰지 않고 너무 채가 가늘면 식감이 좀 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편썰는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송이 버섯도 채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으면은 이제 양념 간장물과 그리고 전분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시마물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마를 건져내고 간장 1큰술 그리고 굴소스 1큰술 맛술 1큰술 올리고당이나 아니면은 뭐 조청 같은 단맛을 내주는 거를 1큰술 넣을게요. 잘 섞어줘서 간장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유산슬은 전분을 넣어가지고 좀 걸쭉하게 만드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전분물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전분가루거든요. 감자 전분가루를 2큰술 똑같이 넣어서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재료를 볶겠습니다. 팬을 달구고 달군 팬에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둘러줄게요. 넉넉하게 두른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썰어두었던 대파와 대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일단 파기름이 나듯이 이렇게 파와 양파를 넣고 먼저 좀 볶아주거든요. 볶아주시고 파기름 향이 이렇게 좀 나는 상태에서 우리가 밑간에 둔 고기를 넣고 다시 볶겠습니다. 그럼 고기에가 파기름 향이 배이겠죠. 고기가 익으면은 준비해둔 버섯을 넣고 조금 더 볶아줍니다. 볶아주다가 이제 아까 만들어준 간장 양념장 물을 넣고 이렇게 이 간장 양념의 맛이 버섯에 간이 배이도록 익혀주세요. 고기가 혹시 뭉쳐있으면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충분히 버섯의 숨도 죽고 양념도 간이 다 배어서 이제 맛이 좀 납니다. 이 상태에서 간을 한번 보세요. 맛이 이렇게 났는지. 간이 내 입맛에 맞으시면 그때 이제 청경채도 마지막으로 넣어주세요. 청경채 같은 채소는 이게 끓이게 되면은 이 푸른색이 죽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요. 나은 다음에 청경채가 좀 씹히는 게 좋다 그러면은 살짝만 끓이시면 되고, 청경채가 좀 부드럽게 씹히는 게 좋으시면 좀 더 오래 끓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전분물 해놓은 게, 이 전분물은 금방 굳어버려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풀어주신 다음에 이 전분물을 넣어가면서 원하는 농도를 좀 맞추시면 되거든요. 전분물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저어주셔야 되고요. 원하는 농도가 되었을 때 불을 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조금 넣고 섞어준 다음에 그릇에 담아내겠습니다. 예, 버섯 유산슬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밥과 함께 덮밥으로 만들어 드시면은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네, 이제 다선 유산슬과 함께 곁들이면 좋을 양배추 간장 초절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바로 비타민 U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속이 쓰리신다거나 위장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 꾸준히 드시면 좋을 듯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버섯과 마찬가지로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 시간에는 이 양배추를 익혀서 쌈을 싸 먹었는데요. 오늘은 생으로 간장 초절임 만들겠습니다. 심지 부분을 자른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 한 입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양파는 좀 작은 양파는 1개 정도 넣으시는데 이 양파는 지금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 개만 넣겠습니다. 양파도 한 입 크기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고추 맛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고추 3개, 좀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 3개랑 홍고추 하나 같이 넣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썰어주실게요. 그냥 송송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거든요.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세요. 고추를 넣어놓으면은 고추의 그 맛이 작물에 우러나와서 이 전체적으로 맛을 좀 좋게 하거든요. 소금 1큰술 정도를 좀 뿌려서 섞어준 다음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 턱털이 붙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안 씻어지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는 2~3번 정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이렇게 채반에다가 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아찌 같은 것은 이렇게 재료에 물기가 있으면 쉽게 상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작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초절임, 우리가 장아찌라고 하는데 이 작물의 비율은 간단하게 말해서 1:1:1:1이에요. 그러니까 간장 1, 설탕 1, 식초 1, 그리고 물 1. 물은 일반 그냥 생수 물, 맹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다시마 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감칠맛 있는 맛을 내주기 때문에 다시마 물을 내주시는데 물을 2컵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물이 이렇게 끓었습니다. 끓으면은 불을 끄고 그리고 식초를 넣어주겠습니다. 식초는 1컵 반 정도. 식초는 신맛이 끓으면은 날아가기 때문에 불을 끈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물이 되면 만들어진 다음에 한 김 살짝 식혀주겠습니다. 한 김 식는 동안에 재료들을 용기에 넣겠습니다. 간장물은 한 5분 정도 식혀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식힌 간장물을 부어주겠습니다. 간장물은 한 반절 정도만 부어주셔도 됩니다. 간장물이 양파와 또 양배추에 스며들면은 양배추와 양파에서 물이 나와서 나중에는 여기까지
꽉 차거든요. 작물을 부은 다음에는 맨 위에다가 그 양배추 썰기 전에 것을 한 입 정도 얹어준 다음에 이렇게 좀 무거운 그릇,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릇으로 좀 눌러주시면 재료가 이 작물에 잘 스며들겠죠. 이 작물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은 작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에서 물이 나와서 여기까지 아마 다 찰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나절 정도 밖에다가 상온 보관해서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냉장 보관하셔서 이틀 정도부터는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작물이 여기까지 다 안 올라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율대로 작물을 조금 더 만들어서 부으시면 되는데, 그때 부을 때는 완전히 식힌 다음에 부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작물에 이 재료가 충분히 다 잠기게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작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부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물에 잠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한 그릇으로도 간편하게, 또 하지만 영양은 가득한 면역력을 채우는 버섯 유산슬과 양배추 초절임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만든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